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요걸 했으니까 이제 일단 했으면 작업을 이어서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A에 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마크업도 좀 엄연히 조금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크업도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A의 자식으로 모든 걸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원래는 A의 자식으로 이미지가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A의 형제로 와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마크업을 좀 잘못해가지고 A의 자식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뺄게요. 좀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A의 자식으로 이제 이미지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다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네가 뺐다 해가지고 뭐 코드가 적용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요 첫 번째 A의 형제로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애초에 마크업 할 때,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됐어요. 저는 일부러 뺐습니다. 게다가 테일인드 했기 때문에 구조가 변경된다 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일반적인 CSS 방식으로 했다면 구조가 살짝만 변경된데도 어떠사?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코드가 짧으면 고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만약에 코드가 많다 하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쓸게요. 여기다가 커스텀 부분에다가 루트라고 쓰고, 여기다가 사이트 위드라고 해서 1200픽셀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왜 이렇게 준다?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야, 너비 좀 바꿔주세요 하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변수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주. 그러니까 무조건 변수를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변수를 쓰게 되면 작업량이 확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됐고요. 얘네들 간의 간격도 좀 줄까요? 간격은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마켓 산스도 제가 안 불러왔네요. 눈으로 들어가서 뭐든 작업하려면 폰트가 이뻐야 됩니다. 그래서 지마켓 들어가서 저는 지마켓 산스 폰트 하나만 가져올게요. 요거죠. 폰트도 적용해주면 좀 좋잖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 됐어요. 그러면 폰트도 적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상품 이미지랑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말해서 너무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골라내면 되겠죠. 어떻게 골라내면 될까요? 저는 요걸 골라내기 위해서 UL 자체한테도 이름을 좀 줄게요. 왜냐면 이름을 안 주면 좀 힘드니까 프로드 리스트라 해가지고 이름을 좀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제 벤 방식으로 지어준 거예요. 벤 방식으로. 자, 그러면 프로드 리스트의 자식인 li,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a nth child 1 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요 녀석을 말하고 있는 거 아시겠나요? 레드 7에 보면 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접근해야 돼요? 2죠. 근데 nth child가 뭐라고요? 자식 개념이라 했죠. 자식. 두 번째 자식이기 때문에 요 엘리먼트 태그 생략 가능하다 가능하다 있죠. 생략해도 똑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마진 탑을 좀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탑을 한 5픽셀 정도. 자, 마찬가지로 누구도, 자, nth3도 보더 이렇게 마진 탑을 줘서 위아래로 분리를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li한테 호버 했을 때 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 얘네도 같이 호버가 돼야 되잖아요. 마우스 올링이. 그러면 여기다가 줘야겠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렇게 부여해줘야겠죠.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 해가지고 언더를 주게 되면 얘네들이 아까랑 너무 딱 붙어있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뭐 폰트 사이즈, 폰트 컬러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되겠죠. 뭐 그건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자,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 작업해줘야겠죠. A의 first child, 저는 여기다 미리 다 작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레드. 자, 포지션 릴라티브 주시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 줄 건데, 왜 히든 주신 줄 알겠나요? 그쵸? 이미지가 커지면서 밖으로 삐져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first child에 있는 요 이미지한테, 자식인 이미지한테 우리가 뭘 줘? 트랜스폼 스케일을 주잖아요.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1.0이 이제 기본값인데 1.5 하게 되면 그냥 이제 first child가 호버했을 때, li 호버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거 오버플로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오버플로우 히든 줘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에서 마치 커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준 다음에 뭐 주면 되는 거예요? 트랜지션 주면 되겠죠. 트랜지션. 근데 얘가 아니죠. 여기다가 li한테 트랜지션을 스케일을 1S라 할까요? 1S. 근데 트랜지션 A first child li한테 트랜지션 스케일 1S. 트랜지션을 그쵸, 여기다가 줘도 되는데 조금 바꿔볼까? 구조를. 스케일이 지금 1. 그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지 말고 어차피 퍼스트 차일드 골라내긴 했는데 이렇게 쓸까요? A의 자식인 이미지. 자, 제가 스케일이라 줬죠. 그 다음에 스케일이 아니라 뭐예요? 트랜스폼이잖아요. 스케일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되잖아. 잘못 줬죠. 자, 이렇게 줘야겠죠.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그냥 A의 자식인 이미지 해도 돼요. 근데 왜냐면 지금 우리 ASMR 구조상에는 이 A의 이미지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밖에 없잖아요. 얘네밖에. 만약 근데 이제 얘가 이미지를 가졌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일단 이미지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줘야 될까요? 비포 애프터 작업해줘야지 않겠어요?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는 요 밑에다 쓸까요? 여기다가 비포,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비포를 먼저 해도 되고 애프터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컨텐츠 111 이렇게 써보는 이유는 그냥 이제 어디 나오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111이. 그럼 얘 여기가 비포죠. 지금 보면 11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돼요? 포지션 앱솔루트 줘야죠. 그쵸? 그 다음 어떻게? 얘를 이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해야 되니까 탑을 0, 그 다음에 레프트 0, 그 다음에 너비는 100%, 그 다음에 레프트는 100%, 레프트가 아니라 높이도 100%. 얘를 이제 배경색으로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으로 쓸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 그 다음에 0,0,0,0,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일단 0으로 둔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구한테 li에 호버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li에 호버했을 때 A의 비포는 뭐가 되라?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그쵸? 이 녀석을 처음에는 일단 0으로 다 두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죠? 왜 안 나오죠? 이미지가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그쵸? 이미지가 이 배경색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자, 이미지한테 뭐라 해야 돼요? 야, 너는 그래도 밑이야. 너는 밑에 있어야 돼. 해서 여기다가 z인덱스를 -1 주면 되는데 z인덱스가 최소 먹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포지션 릴라티브는 돼야 된다. z인덱스는 기본적으로 다 오토라 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배경색이 너무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빨리빨리 나오니까 여기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트랜지션 주면 되겠죠. 자, 저는 요거 0.3초로 바꾸겠습니다. 0.3s. 얘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0.3s 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면 되겠죠. 어우, 너무 빠른가?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이게 완성이 됐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비포 했으니까 애프터 작업하면 되겠죠. 뭐 애프터라고 해서 여기 구조에서 뭐 크게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죠. 애프터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 뷰라고 쓸게요. 자, 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소문자를 썼잖아요. 소문자를 대문자로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문자 써도 되는데 내가 어떤 글씨를 특정 글씨를 다 소문자로 다 썼어요. 근데 그 글씨가 대문자로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텍스트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어퍼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어퍼케이스를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문자를 쓴 게 대문자로 바뀌어요. 보이죠? 이런 것도 있다. 알아서 바뀐다.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수직 수평 중앙 정렬 해줘야겠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탑 50%, 그 다음에 레프트 50%. 뭐 주면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 XY 주면 되는데 한꺼번에 주려면 이렇게 하고 -50%만 주면 된다 했죠? 그러면 가운데로 알아서 정렬이 된다. 자, 컬러는 화이트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화이트.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볼드. 그 다음에 보더 같은 경우는 이 픽셀 솔리드 화이트였다가요? 화이트. 우리 작업물이 화이트죠. 자,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한 몇 픽셀 정도 줄까요? 한 20픽셀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패딩도 한 10픽셀 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살짝 이제 중앙 정렬이 아닌 것 같아요. 보이죠? 글씨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 해 글씨가 중앙 정렬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중앙 정렬하는 방법은 뭘까요? 패딩을 그냥 세미로 컨트롤하면 돼요. 10픽셀, 5픽셀, 10픽셀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뭐예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니까 이렇게 하면 완전한 수직 수평 같죠? 그죠? 그러니까 패딩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쓰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글씨의 위치가 바뀐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평소에 어떻게 된다? 숨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숨김 처리. 오퍼시티는 숨김이 이제 없애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있어요. 여러분 테일인드 쓰는데 이런 걸 긴 거를 테일인드로 쓸 수는 있지만 굉장히 별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테일인드는 짜잘짜잘한 걸 쓰면 되고 이렇게 너무 길다 그런 거는 CSS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LI한테 얘도 마찬가지로 호버했을 때 오퍼시티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1로 바뀌면 되는데 그게 바뀌는데 0.3초 걸려야 되니까 여기도 트랜지션 줘가지고 0.3s 0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니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사이트 커먼이 공통이죠. 공통 트랜지션이라 해가지고 TION 해가지고 여기다가 0.3s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속도를 변경해 달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고 사이트 트랜지션 주고 나중에 속도가 1s로 변경된다? 그러면 그 변수의 값만 변경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면 이제 속도는 0.3초인데 누가 나중에 1초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다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1초로 바꾸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1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0.3초가 제일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보더 레드만 빼주면 여러분들이 아는 상품이 완성이 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내가 이걸 여기다가 뭐 미디어 쿼리도 적용하고 싶다. 그럼 미디어 쿼리 적용하면 되겠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에 의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뭐야? DLW죠. DLW 요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뭐 상품이라 썼는데 뭐 작품이라 쓰시던 이름을 뭘로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됐죠?